내 밭에서 당장 손대! 굴러온 동양인 놈이 내 30년 농장을 다 말려 죽이는구나! 시칠리아의 붉은 태양 아래 이탈리아 토마토 장인의 피 맺힌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온 마을 사람들도 합세해 저 한국 사위가 단단히 미쳤다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한국에서 온 사위가 수학을 코앞에 두고 밭에 들어가는 물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농장에서 한국농업기술원 출신 강진호는 흔들림 없이 K농법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주 뒤 코웃음 치던 이탈리아 전체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전대미문의 기적이 터집니다. 30년 고집의 이탈리아 장인이 대성통곡하며 한국 사위에게 머리를 조아린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높이는 이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진호입니다. 대한민국 농업기술원에서 꼬박 10년이라는 청춘을 바치며 오직 우리 땅에 맞는 최고의 작물과 농법을 연구하던 평범하고 우직한 연구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흙을 만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수만 리 떨어진 이탈리아의 거대하고 거친 섬 시칠리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 곁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 엘레나가 있고 저 멀리 붉은 밭두렁 끝에는 평생을 이 땅에 바쳐온 고집스럽고 콧대 높은 장인어른 안토니오 씨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계십니다. 지금 이곳 안토니오 씨의 3대째 이어져 온 전통 토마토 농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짝 짭조름하고 하늘의 태양은 살이 찢어질 것처럼 뜨겁게 대지를 내리쬐는데 밭을 바라보는 장인어른의 어깨는 한없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홀로 나가 거친 황토흙을 만지며 서성이시는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30년 넘게 아버지가 물려준 이 흙을 만지며 이탈리아 남부에서 최고의 토마토를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노동부에게 지금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산의 그림자가 들이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 나폴리 최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수석 셰프 프란체스코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날아왔습니다. 올해 납품 단가를 무려 15%나 깎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가 인하가 아니라 페라로 가문의 오랜 명예를 짓밟는 계약 파기나 다름없는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수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그날 이후 농장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 가득합니다. 평생을 거래해온 오랜 파트너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든 원인, 그것은 바로 무섭게 변해버린 시칠리아의 기후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지중해의 여름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토마토가 뿌리로 빨아들이는 수분의 질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열매는 주렁주렁 매달려 겉보기엔 탐스럽고 눈이 부시도록 붉게 익어가지만 막상 따서 엄지로 눌러보면 과육이 너무 쉽게 무르고 맙니다. 입에 넣어 씹는 순간 혀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예전의 그 진하고 묵직한 달콤함이 아니라 밍밍하고 밋밋한 물맛뿐입니다. 30년 베테랑 농부의 감각이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명줄이자 가문의 자존심과도 같은 당도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간에서 낡은 농기구만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더 좋은 고급 비료를 땅에 쏟아붓고 물을 주는 시간을 새벽과 밤으로 정밀하게 쪼개보고 심지어 품종을 일부 교체해보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대자연의 병화 앞에
30년 경력의 이탈리아 장인은 완전히 길을 잃고 낙담한 겁니다. 아내 엘레나가 한국에 있는 제게 눈물로 전화를 걸어 아빠의 평생이 담긴 농장이 다 망하게 생겼다며 울먹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딸랑 메고 시칠리아 비포장도로를 지나 농장에 내렸을 때 저를 바라보던 장인어른의 그 차갑고도 못마땅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않았을 것 같은 동양의 젊은 사위가 이 유서 깊은 땅의 냄새와 지중해의 바람을 어찌 알겠냐는 무언의 무시였습니다. 환영의 인사조차 없이 밭으로 돌아서는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섣부른 말 대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장인어른에게 저는 그저 농사라고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겠지만 제 안에는 대한민국에 축적된 농업 기술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뚝심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장인어른은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일하던 대한민국 농업기술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무서운 끈기와 과학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땅이 좁으면 좁은 대로, 기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연구실에 밤을 지새우며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세계가 감탄하는 K농법의 위력이 바로 제 머릿속과 손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사흘 동안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고 그저 장인어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물을 주는 양, 관계 호스를 끌고 다니는 타이밍, 고랑마다 고이는 수분의 깊이와 흙의 밀도를 제 두 눈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가늠했습니다. 이 주위의 모든 토마토 줄기들이 수분을 너무 과하게 머금어 힘없이 처져 있는 상태가 제 눈에는 아주 똑똑히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확신이 섰습니다. 지금 이 파산 직전의 농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장인어른이 평생 생명처럼 여겨온 저 관계 호스의 밸브를 당장 완전히 잠가버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저녁, 파스타를 반쯤 먹었을 때 저는 마침내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고른 뒤 장인어른의 날카로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힘주어 말합니다. 아버님, 지금 당장 밭에 물 주는 것을 완전히 멈추셔야 합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며 안방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K농법이 이 콧대 높은 시칠리아의 땅과 30년 장인의 자존심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제 인생을 건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막 시작되려는 참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끊으라고? 식탁 위를 울리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평생을 물은 곧 생명이라 굳게 믿고 살아온 30년 경력의 베테랑 농부에게 제 말은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인어른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으시더니 핏발선 눈으로 저를 매섭게 노려보십니다. 수학이 고작 5주 남았어. 시칠리아의 8월 태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네가 알기나 해? 이 미친 뙤약볕 아래서 물을 끊으면 토마토가 붉게 익는 게 아니라 바짝 타 죽어버린단 말이야. 안방의 공기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해집니다. 옆에 앉은 아내 엘레나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소매를 불안하게 잡아당기지만 저는 한치도 피하지 않고 장인어른의 분노 서린 시선을 꼿꼿하게 마주합니다. 아버님, 극도의 수분 스트레스를 주면 토마토는 스스로 살기 위해 수분 대신 잎에 있던 당분을 열매 쪽으로 무섭게 응축시킵니다. 겉보기엔 말라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폭발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농업기술원에서 숱한 실패와 피라는 연구 끝에 완성한 가장 확실하고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부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장인어른은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농사라곤 쥐뿔도 모르는 동양인 사위에게 내 3대 가문의 피땀에 통째로 넘길 순 없어. 다음 날 아침이 밝기 무섭게 농장 주변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럽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격렬했던 다툼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마을에서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이웃 농부 로렌초 영감이 패거리들을 이끌고 농장 입구로 몰려온 겁니다. 로렌초 영감은 팔짱을 딱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시돋친 목소리로 비아냥거립니다. 오이, 한국에서 온 똑똑한 사위 양반. 동양에선 비가 안 와서 맨날 물 없이 농사를 짓나 보지? 여기 붉고 거친 시칠리아의 흙은 자네들 나라의 온순한 땅과는 질적으로 갈라. 유럽에서 수백 년 이어온 우리 고귀한 방식을 무시하고 건방을 떨다간 3대를 이어온 이 귀한 밭을 통째로 잿더미로 날려먹을 거라고. 주위의 이탈리아 농부들이 그 말에 낄낄거리며 노골적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장인어른은 그 치욕스러운 수모를 묵묵히 견디며 헛간 한 구석에서 낡은 호스만 만지작거리십니다. 이탈리아의 드높은 자존심과 견고한 전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동양에서 온 젊은 농업연구원은 철저하게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지만 저는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뭅니다. 어설픈 말 100마디보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과학적 결과 한 번이 저 콧대 높은 서양인들의 귀를 단숨에 꺾어버릴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붉게 물든 밭두렁에 홀로 쪼그려 앉아 깊은 담배 연기만 내뿜으시는 장인어른 곁으로 아내 엘레나가 조용히 다가갑니다. 저는 헛간 창문 너머로 숨을 죽인 채 그 애처로운 모습을 지켜봅니다. 엘레나는 아버지의 거칠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 진호 씨가 한국에서 밤을 새워가며 우리 땅의 농민들을 위해 연구하는 걸 10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 그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듬직한 사람이야. 아빠가 지난 3년 내내 이 병들어가는 밭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다 알잖아. 제발 우리 남편 한 번만, 딱 한 번만 믿어줘. 엘레나의 애달픈 목소리가 시칠리아의 서늘한 저녁바람 속으로 흩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뜨거운 눈물 앞에 30년 고집쟁이 장인어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핏빛처럼 타오르는 지중해 노을만 올려다보시더니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저를 향해 무겁고도 단호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장인어른은 제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 뼛속까지 시릴 만큼 서늘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입을 여십니다. 딱 한 구역이야.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죽입니다.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세 번째 고랑, 오직 그곳만 허락하겠어. 만약 5주 뒤에 그곳의 토마토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다면 자네는 그 길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영영 돌아가야 할 거야. 내 사랑하는 딸은 이 섬에 두고 말이야. 가문의 명운과 제 결혼 생활을 모두 건 너무도 잔인하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뜨거운 국뽕의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아 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확히 5주 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끈질긴 기술력이 이 콧대 높은 땅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건방진 동양인 사위가 멀쩡한 밭을 망치려 든다며 수근거리는 로렌초 영감과 마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들려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무섭게 저는 세 번째 고랑으로 달려가 장인어른이 평생을 애지중지하며 열어두었던 관수 파이프의 메인 밸브를 아주 꽉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맹렬하게 잠가버립니다.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던 생명줄 같은 물줄기가 뚝 끊기고 붉은 황토흙이 무섭게 메말라가는 것을 보며 장인어른은 차마 두 눈을 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수분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자 밭은 무섭고도 끔찍하게 변해갑니다. 단 사흘 만에 팽팽하게 물이 올라있던 토마토 줄기들이 아래로 축 처지기 시작하고 싱그러웠던 초록빛 잎사귀의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들어가며 바스락거릴 정도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자라던 작물이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 참혹한 몰골. 이웃 농부들은 밭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끌쯧쯧하며 저를 향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거봐라, 저 미친 한국 놈이 우리 마을의 멀쩡한 농장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매서운 비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밭을 지킵니다. 바짝 말라가는 잎사귀 아래에서 극도의 수분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폭발적인 당분을 만들어내려는 K토마토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존의 몸부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끝에서 빚어지는 5주간의 잔인하고도 경이로운 K물 끈기 농밥. 그 숨막히고 짜릿한 반전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제 심장박동처럼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독하게 끓어오르는 시칠리아의 태양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수분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지 꼬박 3주째, 제가 책임지고 있는 세 번째 고랑의 황토흙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밑바닥까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먹지 못한 토마토 줄기들은 눈뜨고 보기 처참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고, 싱그럽던 초록빛 잎사귀들은 손끝만 닿아도 바스라질 것처럼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몰골을 구경거리라도 난 듯 마을 사람들이 매일같이 밭두렁으로 몰려들어 진을 칩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 대고 노골적으로 혀를 끌쯧쯧하며 쉴 새 없이 조롱을 쏟아냅니다. 저기 봐, 한국에서 온 건방진 사위가 기어이 페라로 가문의 밭을 초토화시켰어. 동양의 후진 농법으로 우리 이탈리아 최고급 밭을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작정이군. 저 똥고집 때문에 30년 명문 농장이 아주 박살이 나는구나. 사람들의 날선 비웃음과 멸시가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장인어른은 아예 세 번째 고랑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쩍쩍 갈라진 흙을 볼 때마다 평생을 바친 긍지와 자부심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듯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며 헛간으로 들어가 독한 와인만 연거푸 들이키십니다. 아내 엘레나는 매일 밤 소리 죽여 훌쩍이며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과 온 마을의 차가운 멸시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가 흙의 상태를 기록하고 줄기를 어루만집니다. 저는 제 피 속에 흐르는 끈질긴 유전자를 뼈저리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가장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맨손으로 돌밭을 일구고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헌신 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영농을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제 안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겉보기엔 말라 죽어가는 것 같지만 저 잎사귀 아래에서는 극한의 생존 위기를 넘기며 자신의 모든 당분과 영양분을 열매 하나로 폭발적으로 밀어넣고 있는 K토마토의 위대하고 맹렬한 기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3주차 새벽, 짙은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누군가 세 번째 고랑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 며칠 전 앞장서서 저를 조롱하며 선동하던 이웃농부 로렌초 영감입니다. 콧대 높은 어르신이 남의 죽어가는 밭에서 이 새벽에 무얼 하시나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영감의 행동이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말라 죽어가는 줄기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더니 끄트머리에 매달린 방울토마토 하나를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헛숨을 들이키는 겁니다. 로렌초 영감의 흙투성이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물 한 방울 안 먹었는데 과육이 이렇게 쇠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을 수가 있지? 그의 튀어나올 듯 커진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갑니다. 로렌초 영감은 평생을 이 거친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 중의 농부입니다. 겉잎은 처참하게 타들어갔지만 열매 자체는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를 빈틈없이 꽉 채운 엄청난 밀도의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예리한 손끝이 찌릿하게 알아차린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50년 전 가뭄이 극심했던 해에 키워냈던 그 전설적인 포도와 똑같아. 극한의 목마름 속에서 작물이 스스로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당도를 응축시키는 그 무서운 원리. 자네, 한국에서 온 젊은이, 자네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건가? 로렌초 영감의 목소리는 이제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니라 극도의 경외감과 충격으로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왔다고 턱없이 무시했던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사실은 낡은 관습과 자만에 빠진 이탈리아의 수백 년 농경 역사를 단숨에 뛰어넘는 끔찍할 만큼 완벽하고 압도적인 첨단 과학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날 아침 로렌초 영감은 홀린 듯이 달려가 장인어른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리칩니다. 안토니오, 자네 사위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저 한국인 사위가 지금 자네 밭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지만 잔뜩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장인어른은 로렌초 영감의 말을 그저 동정심 어린 위로로 치부하며 매몰차게 헛간문을 쾅 닫아버리십니다. 그렇게 시간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흘러 드디어 약속했던 운명의 5주차에 접어듭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정점을 찍었고 최고급 페라로 가문의 농장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라구사주를 넘어 시칠리아 전체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아주 평온한 얼굴로 세 번째 고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물을 듬뿍 먹고 자란 옆 고랑의 토마토들이 껍질이 얇아진 채 흐리멍덩한 붉은 부추로 무르게 익어갈 때 오직 제가 물을 끊어버린 세 번째 고랑의 토마토만이 완전히 다른 경이로운 자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알맹이의 크기는 평소보다 살짝 작아졌지만 그 빛깔은 마치 깊은 심연에서 건져 올린 최고급 루비처럼 너무도 짙고 선명하게 매혹적으로 빛납니다. 줄기 근처에 코를 가져다 대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고 짙은 토마토 본연의 묵직한 향기가 훅 끼쳐 올라와 제 온몸의 세포를 전율케 합니다. 살짝 손을 뻗어 열매 하나를 감싸주는 순간 저는 입가에 번지는 벅찬 미소를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얇은 껍질 속에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응축된 거대한 당도와 묵직한 감칠맛의 폭발력이 제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찌릿하게 전해져 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 농업의 위대한 K매직이 이 척박하고 콧대 높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붉은 땅 위에서 마침내 완벽하게 꽃을 피우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이제 이 압도적인 결과물을 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저 교만한 나폴리의 수석 셰프와 평생의 오만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저를 핍박했던 장인어른의 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고 짜릿한 반격의 시간이 바로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5주차 아침이 밝습니다. 온 마을을 바짝 긴장시키는 무거운 정막 속에서 저 멀리 시칠리아의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칠흑같이 검은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농장 입구로 들어옵니다.
나폴리 최고의 미각이자 독설가로 악명 높은 레스토랑 수석 셰프 프란체스코의 차입니다. 오늘 수확한 토마토의 품질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여차하면 계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온 겁니다. 차문이 열리고 깐깐한 정장 차림의 프란체스코가 내리자 밭 주변을 서성이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입니다. 장인어른 안토니오 씨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늙은 죄수처럼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손을 부여잡은 채 그 뒤를 따릅니다. 선글라스를 치켜 올린 프란체스코는 밭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잎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제 세 번째 고랑을 가리키며 어이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오, 안토니오. 30년 명성의 페라로 가문이 어쩌다 이 꼴이 된 겁니까? 밭이 아주 흉측하게 타 죽어가고 있군요.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농장이 고작 이따위 쓰레기 같은 작물을 키워내다니 내 눈을 의심할 지경입니다. 셰프의 날선 독설과 조롱에 장인어른의 무거운 어깨가 하염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 엘레나는 차마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합니다. 온 동네 농부들도 혀를 끌집짓하며 불쌍한 안토니오가 동양인 사위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며 수군거립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제 양손에는 오늘 새벽 동틀녘 쩍쩍 갈라진 흙 속에서 직접 따낸 세 번째 고랑의 K 토마토들이 깊고 영롱한 루비빛을 뿜어내며 들려 있습니다. 나폴리 최고의 미각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제 손에 있는 이 열매를 직접 맛부터 보시지요. 저는 당당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춰 토마토 하나를 프란체스코의 눈앞에 드립니다. 그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장갑 낀 손으로 토마토 하나를 집어 입에 툭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오만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이빨을 밀어넣어 껍질을 터뜨립니다. 그 찰나의 순간 프란체스코의 오만하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지더니 이내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번쩍 뜨입니다. 거만하게 오물거리던 그의 입술이 딱 멈추고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일순간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것처럼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흐릅니다. 꿀꺽.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밭두렁에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집니다. 프란체스코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제 손에 남아있는 토마토를 허겁지겁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이번에는 그의 두 손마저 덜덜 떨고 있습니다. 2개, 3개를 연거푸 입안으로 쑤셔 넣으며 미친 듯이 씹어 삼키던 이탈리아 최고의 셰프가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며 경악에 찬 대성을 내지릅니다. 오, 맘마미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작고 붉은 열매 안에 지중해의 태양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안을 빈틈없이 꽉 채우는 이 미친 당도! 목구멍을 타고 무겁게 넘어가는 이 끔찍할 정도의 감칠맛. 제가 20년 요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처럼 완벽하고 압도적인 맛입니다. 도대체 이 밭에 무슨 짓을, 어떤 마법을 부린 겁니까? 셰프의 절규에 가까운 찬사에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장인어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번쩍 고개를 들어 올리십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이 시칠리아의 척박한 흙과 뜨거운 태양 위에서 수분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통제해 작물 본연의 생명력을 최고조로 폭발시키는 대한민국 농업기술원의 압도적인 K농법이 만들어낸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제 선언이 밭두렁에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프란체스코는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완전히 오만했습니다. 단가를 깎겠다는 헛소리는 당장 잊어버리십시오.
기존 단가에서 무려 30%를 인상해 최고가로 쳐드릴 테니 제발 저 세 번째 고랑에서 나온 위대한 K-토마코를 모조리 우리 레스토랑에 독점 납품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콧대 높던 이탈리아의 수석 셰프가 동양에서 온 젊은 청년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애원하는 진풍경. 그 벅찬 국뽕의 쾌감과 전율에 저도 모르게 꽉 쥔 주먹에 땀이 붑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웃 농부들도 약속이나 한 듯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터뜨립니다. 저를 가장 앞장서서 비웃었던 로렌초 영감은 내가 뭐라 했나? 저 한국 기술은 전설이라고 했잖아. 대한민국 만세! K농법 만세!를 부르짖으며 덩실덩실 춤까지 춥니다. 저를 조롱하던 이탈리아 마을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며 경이로운 축제의 장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짜릿한 승리의 환호성보다 제 가슴을 더 뭉클하게 울리는 것은 바로 제 곁에 선 장인어른 안토니오 씨입니다.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상식이 무너지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미치광이 취급했던 한국인 사위가 가문을 완벽하게 구해내는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한 노동부. 장인어른의 거칠고 주름진 두 뺨 위로 어느새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털썩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붉은 황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가슴을 치며 엉엉 소리내어 대성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졌네. 내가 아주 완벽하게 틀렸어. 평생 이 좁은 우물 안에서 내 고집만 믿고 이탈리아의 낡은 전통이 세계 최고인 줄만 알았던 이 못난 늙은이를 제발 용서하게. 나를 구하러 이영만리에서 날아온 귀한 한국 사위를 몰라보고 그 모진 멸시와 구박을 주다니.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진호야, 정말 미안하다. 나를 비웃어도 좋다. 그리고 3대째 내려온 우리 가족의 피땀을 살려주어서 정말 고맙다. 평생을 시칠리아의 드높은 자존심 하나로 꼿꼿하게 살아온 시니어 장인이 서툰 동양인 사위 앞에서 모든 오만과 콧대를 완전히 꺾고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는 순간입니다. 저는 얼른 바닥에 무릎을 꿇어 장인어른의 흑투성이 손을 꼭 부여잡고 뜨겁게 끌어안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십시오. 아버님이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척박한 흙을 피땀으로 지켜오셨기에 제 기술도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밭은 아버님의 위대한 훈장이고 우리 가족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저의 따뜻한 정이 담긴 위로에 장인어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듯 목 놓아 우십니다. 옆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도 달려와 저희 두 사람의 등을 감싸 안으며 펑펑 눈물을 쏟아냅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기술력과 바다보다 깊은 따뜻한 정이 절대 열릴 것 같지 않던 이탈리아 노농부의 굳건한 마음을 완벽하게 녹여낸 겁니다. 눈부시게 붉은 시칠리아의 저녁놀이, 눈물바다가 된 밭두렁을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물들입니다. 저는 대성통곡하는 장인어른의 거친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금 뜨거운 생명력으로 부활한 우리의 토마토밭을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어떠한 시련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증명하고야마는 한국인의 위대한 피가 제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 낯선 이탈리아의 붉은 흙 속에서 영원토록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토마토 농장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0년 평생을 붉은 황토, 밭에 바친 콧대 높은 이탈리아의 농부가 기적처럼 피어난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자신의 오만을 뼈저리게 단성하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 저는 그 대목에서 왈칵 차오르는 벅찬 가슴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먼 타국에서 낯선 이들의 텃세와 차가운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고 기어이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그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반전. 이것은 그저 한 편의 잘 짜인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맨몸으로 부딪혀 걸어온 눈부신 역사이자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구비진 삶 그 자체와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당장 식구들 입에 들어갈 쌀 한 줌조차 턱없이 부족해 맹물로 헛헛한 배를 채우던 그 춥고 서러웠던 보릿고개 시절.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마른 논바닥을 보며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힌 거친 두 손으로 쉼없이 돌밭을 일구셨던 분들이 바로 지금 이 화면을 마주하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내 가족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기필코 밀어 넣겠다는 그 간절하고도 숭고한 일념 하나로 뼛속까지 시린 혹한의 겨울과 살이 익을 듯한 한여름의 뙤약볕을 묵묵히 버텨내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른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정직한 땀과 뜨거운 눈물로 이 땅을 적셔 오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조용히 감당해 오신 모진 희생과 맹렬한 사랑이 있었기에 흙먼지 날리던 이 작고 가난한 나라는 어느덧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당당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원조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던 나라에서 이제는 이탈리아 최고의 셰프와 콧대 높은 장인들마저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위대한 국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흔들림 없는 한국인의 뚝심, 가장 깊은 부리에는 바로 여러분이 한평생 쏟아내신 피땀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고스란히 깃들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때로는 나이듦이 서글프게 느껴지실 때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거울 속 깊게 팬 주름과 하얗게 샌 머리카락을 보며 지나간 청춘이 속절없이 아쉬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굽은 등과 흙투성이가 되었던 거친 손은 결코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던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를 굳건히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눈부신 훈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헌신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결단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팍팍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위로와 벅찬 자부심으로 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 채널을 다정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사연마다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이 방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가게 하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자 원동력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울리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과 이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로 크나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불현듯 떠오르신 깊은 삶의 지혜나 지나온 굴곡진 세월의 소중한 추억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창에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한자 한자 정성스레 남겨주시는 글귀 하나하나는 그 어떤 빛나는 보석보다 귀하고 값진 우리 모두의 인생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과 흙먼지 속에서도 끝끝내 꺾이지 않고 든든하고 거대한 고목처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신 여러분. 당신의 구비진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존경받아 마땅한 한편의 위대하고 찬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 이겨내시느라 그리고 꿋꿋하게 하루를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고 따스한 저녁 보내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긍지이자 가슴 벅찬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